돈 얼마나 보세요? 돈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원장님들께 궁금한 점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워밍업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네.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죠? 나이요? 네. 나이 실제 나이요? 가짜 나이도 있어요. 가짜 나이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도 한의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의사를 안 하고 한의사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사보다는 제 성격에는 제가 조금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저의 성향이 조금 더 맞아서 한의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원래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한의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 원장님이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도 멋있으셨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셔가지고 사실은 거기 갔다 와서 한의대로 많이 기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동국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한의대 원서도 동국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준영 원장님 말씀처럼 성격상 한의사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환자랑 아무래도 이제 좀 친밀하다라는 또 인식이 그때 당시에는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세뇌를 당해서 너는 한의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큰아버지가 이제 한의사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아버지 한의원을 항상 이제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촌형 사촌 누나들이랑 한의원 안에서 거의 이제 놀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하고 그래서 뭐 딱히 뭐 의사가 돼야겠다, 한의사가 돼야겠다 뭐 이런 고민을 딱히 한 적은 없고 성적 나왔을 때부터 그냥 나는 그러면 한의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거꾸로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피디님, 피디님은 만약에 나중에 자녀분이 의사랑 한의사 중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두실 수만 있다. 뭐가든 상관없을 것 겉모습만 보고 체질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근데 정말 한의대 다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아니 그럼 검사를 해라. 그래서 그런 사실 한의사에 대한 뭐 오해 아닌 오해, 뭐 편견 아닌 편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체질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외형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렇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최근에는 한의학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 성격, 체질, 목소리, 머리 둘레나 뭐 배 둘레나 이런 것들까지 다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누가 봐도 어깨가 넓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 특정 체질이 더 가깝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겉모습만 뭔가 딱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목을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병원에 있는 직원이 쓰러지면 응급처치 가능한가요? 네, 바로 해야죠. 네, 가능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야겠는데 뭐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원내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든 저희든 누구든지 뛰어와서 응급처치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의사 보고 한무담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한의사는 믿고 거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한의사라서 받는 편견이나 선입견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던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한의사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한의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의사로서 저희가 뭐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가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드리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제법 또 강하거든요. 원장님들도 그런 걸 진료할 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이 한방병원인 걸 알고 믿고 찾아와 주시는 거고, 환자분들께서는 한방치료랑 그다음에 양방치료랑 병행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본인의 면역 체계를 관리를 하고 암과 싸우고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 믿음에 저희가 어쨌든 더 부합하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 치료 결과로 편견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팅이나 미팅 많이 해보셨나요? 상대방한테 공진단 선물한 적 있으신지? 저는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그 공진단은 고가라서 저희도 많이 못 먹어서요. 네, 저도 챙겨 먹기가 바빠서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한 적 있나 본데 왜 웃고 있어? 너무 웃고 아니 있는데. 질문이 너무 기발해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생각도 못했다. 아 내가 빨개졌네. 아. 한약 소개팅에서 한약 선물한 적은 없고요. 와이프한테는 지금 약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고 있고요. 네. 체하거나 두통 같은 가벼운 질환을 겪을 때는 혼자 침을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신가요? 아 저희들 스스로 셀프로. 네네네 하죠. 저는 제 스스로 못 지릅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그냥 놔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거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 바늘 이렇게 손톱 밑에 이렇게 찔리고 막 가시 이런 거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뭐 어쩌다 찔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그 심리적인 극복이 되질 않아서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들한테 놔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얼마나 드세요? 돈이요? 아 이거 나가나요? 열심히 벌고 있어요.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한의사 책들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자 급수 있으세요? 급수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쓰는 용어 보면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영어 용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꿰고 있잖아요. 보면 바로바로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저희도 똑같아요. 그냥 의학과 관련된 한문은 다 알지만 한문을 잘하지는 못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대를 입학하고 나서 가족끼리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현판 이런 거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건 또 굉장히 희귀하게 쓴 것들이 많아서 잘 못 알아보는 게 많은데 갈 때마다 여쭤보시고 아버지도 저한테 여쭤보시고 어머니도 저한테 읽어봐라. 저거 읽어봐라. 이거 뭘 읽으면 네 한의대 맞냐? 네, 모릅니다.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식이 한의사 한다면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 그럼 추천한다면 추천하는 이유, 비추한다면 비추한다는 이유? 저는 비추천이에요. 네, 저는 추천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식들이 그냥 의료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를 하면서 얻는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데 좀 이입 같은 걸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감정에 다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적으로 좀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본인이 하겠다면 저는 그냥 추천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침을 놓고 환자분들이랑 맥도 잡고 그 다음에 추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하고 조금 스킨십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환자분들이랑 조금 유대감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되게 보람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추천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일절 터치를 안 하셨거든요.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의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제 자녀의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네네. 나만 약간 자녀의 앞길을 막 네,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렇진 않아.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와. 인공지능이 모든 와. 걸 대신하게 될 거라는 시대가 왔는데 한의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이 되면 어찌됐건 진단이나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한의계로서도 굉장히 큰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저희는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치료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침을 놓고 추나라고 이런 게 사실은 교감이거든요. 환자와의 교감이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적인 부분까지 만약에 대체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의학은 아직 그 과도기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낡은 것에서부터 현대 이제 말한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맞춰서 데이터화라던가 객관화라던가 이런 지금 과정을 거쳐가는 학문이라서 지금 이 과도기를 제대로 거쳐서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AI라던가 이런 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객관화가 돼야 되고 데이터화가 돼야 되고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질문. 생각도 못했다. 암을 보는 한의사로서 암이란 질환과 매우 가까이 계신데 특별히 하는 몸 관리가 있으실까요? 두 분 원장님들은 환자분들한테 운동하시라고 얘기 많이 하시나요? 엄청 잔소리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운동하시나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야외 운동을 최대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실내 운동을 하라고 실내 운동을. 마지막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발이 굉장히 퉁퉁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서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하다가 원장님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의견 나누면서 찍으니까 재밌고 이렇게 스스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종영은 아니죠, 피디님 이게. 네. 네, 너무 분위기가 종영 같은데 올 한 해 뭐 암 환우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너무 애쓰셨고 또 내년에 더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또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조격실 지금 처음 이용해 보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좋네요. 네, 아늑하네요. 네, 아늑하고 좋고요. 네, 여기 이렇게 환우분들끼리 같이 오셔가지고 조격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연말 좀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올해가 좀 많이 힘든 해였잖아요. 특히나 이제 병원 생활을 계속 몇 년 동안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답답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치료도 하러 뭐 대학병원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되게 잘 해오셨고 내년에도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다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의생활이었습니다.